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83선, 코스닥은 481선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종목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또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베스트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랑 또 비중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루멘스를 네. 6,550원에 70%를 샀는데요. 루멘스를 6,550원에 70%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 방금 그냥 네. 35%는 호남석유로 갈아탔어요. 35%. 방금이요? 예, 그럼 지금 비중을 주셔가지고 35%지. 네, 루멘스를 35%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호남석유는 사신 이유 있으세요? 네, 그게 많이 네. 좀 내려와 있어서 지금 사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샀어요. 아, 좀 내려가서 좀 이득을 보시러 사신 것 같은데 호남석유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6만 원요. 26만 원이요. 예, 네, 방금 2.9% 하락하면서 25만 9천 원인데 비중은 35%시죠? 네. 네, 저희가 이 두 개 다 같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루멘스나 호남석유는 예. 반등이 언제까지 되는가? 장기도 괜찮거든요. 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성향이 있으세요? 네. 네, 루멘스랑 호남석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좀 그 점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 목표가도 같이 궁금하시겠네요. 네. 네, 저희가 그 점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네, 박성일 연구원님이 짚어주시죠. 루멘스 6,550원에 35%고 또 호남석유도 26만 원에 35% 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가지고 계신데 한번 상담해 주시죠. 예, 제가 두 가지 종목 한 번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루멘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LED 모듈 업체인데요. 루멘스가 실적이 좀 잘 나오려고 한다면 LED TV 판매가 좀 호조를 보여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LED TV 판매에 대한 호조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루멘스의 주가가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그러니까 PR로 따지면 한 10배, 11배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주가는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유할 만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추세인지 비추세 구간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추세 구간이 한번 낮죠. 근데 현재는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목표 주가는 아주 짧게 봤을 때 7,200원 정도까지 가능하시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주 정도를 보셨을 때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이탈을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00원, 5,000원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 물량이 좀 많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급 악화에 따라 빠질 수가 있고 최근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가는 종목만 가게 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안 가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을 믿고 기다리셨을 때는 조금 중기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호남석유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석유 화학 제품으로 굉장히 큰 업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많이 빠졌죠. 관련 업종인 LG화학, 호남석유, 금호석유, KP케미칼 전부 다 많이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비추세 구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세는 실적 장세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분명히 꺾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은 중국 쪽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물타기를 해서 25만 원대에 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음봉이 나왔던 28만 원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시는 게 분명히 옳은 전략이고 여기서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2%든 3%든 분명히 손절하고 나오셔야지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종목 따라가시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
호남석유는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LED 모듈을 하고 있는 루멘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지만 분명히 본인이 가격적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 굳게 먹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는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호남석유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 번호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문자 주실 때 가지고 계신 종목 또 매수가 비중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0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LG이노텍, 매수가는 85,000원에 비중은 10%신데요. 궁금하신 점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LG이노텍은 7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조금은 손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홍인 팀장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자, 일단 결론은 좀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아무래도 기업 가치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주목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요.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계속 가는데 LG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이유를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같은 부품을 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라고 지금 질문을 좀 주시겠지만 삼성과 LG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ED 쪽에 대한 매출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뭐 PCB 산업, 그다음에 지금 카메라 모듈 산업, 그러니까 물론 뭐 애플이나 삼성 쪽에 대한 뭐 지금 그 제품이 좀 납품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아무래도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LG 관련 그룹주, 그러니까 지금 전자나 디스플레이 쪽의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주어야만 동반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 가격이 싸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래서 일단 무슨 손실권이시긴 하고 뭐 비중이 크지 않은 건 물론 다행이시긴 하지만은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 수급적으로 상당히 봤을 때 좀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도 같이 팔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와줄 때,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 달과 같은 그러니까 하반 경직성이 좀 보이는 구간이 좀 연출이 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안 좋은 종목, 화학업종이죠 대표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뭐 제한될 것처럼 예상들을 많이 했지만 더 빠지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수급 개선이 없다면은 주가는 뭐 탄력을 보이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게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은 손절가 75,000원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는 조금 신중한 편이 좋겠다고 또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2910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오픈베이스,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적이 좀 여러 번 있습니다. 또 900원대에서 뭐 1,000원대, 1,300원대 상한가 많이 치면서 2,000원 가까이 올랐는데 현재는 6% 정도 급락하면서 1,800원, 1,810원 선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박성일 연구원이 한번 풀어주시죠. 예,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매수하실 네.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SI나 솔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장성은 없습니다. 국내는 이제 SK CNC, LG CNS 그리고 삼성 SDS가 SI 쪽은 모두 잡고 있기 때문에 오픈베이스 같이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나 물량을 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500억입니다. PR로 따지면 50배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 테마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향방은 굉장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할 때는 이제 화점이라고 하는 구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렇게 음봉이 하나씩 단봉이 나오면서 발판을 좀 마련하는 구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가 다시 발판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 지지에 많이 달려 있는데,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술적 분석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5일선을 무너뜨리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자체에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상당한 어려운 구간이 있겠지만, 본인이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비중이 한 5%, 10% 정도는 테마주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을 아주 작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무조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많이 터지시면 무조건 도망 나오시고요. 거래량 없는데 빠진다고 하면 한 번쯤 조금 들어가 보셔서 단기적으로 5%, 10% 수익이면 빠져나오셔서 이렇게 단타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률 5% 정도 보시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대응 전략 세우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어디서 주셨는지요? 현대중공업은 네. 30만 8,500원에 네, 현대중공업을 30만 8,500원에 비중을 40% 갖고 계세요. 예, 요즘 계속 하락을 하네. 예. 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언제쯤 매수하셨는지요? 한 조금 그때가 되셨나 봐요. 4월 20일쯤 했지. 네, 4월 20일쯤 매수하셨는데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조금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점이 궁금하실 예. 것 같은데. 예, 예. 네, 손절가랑 조금 투자하실 때 원래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성향이신가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성향이신가요? 뭐 단기든 뭐 중기든 같이 뭐 볼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너무 많이 자꾸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속상하시겠어요. 좀 그래도 조금은 이득 보고 나오셔야 할 텐데, 예. 네, 저희가 그 점 좀 유념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을 30만 8,500원에 비중을 40%라고 하셨고, 손해가 좀 크셔서 걱정이 많으신데, 홍희진 팀장님이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목을 포커스에 맞추실 거냐, 아니면 지금 수급에 포커스를 맞추실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은 좋은데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 기다리면은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시죠. 근데 이제 아까도 좀 전에 진단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요,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에 대한 부분, 물론 지금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 떨어지긴 하지만 그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현대중공업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지금 지지를 했던 구간이 가격대로 본다면은 28만 7천 원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뭐 바닥을 다지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수급 상황.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 상황에 조금 순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중도 상당히 좀 크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갖고 계신 가격, 그러니까 지금 30만 8,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폭이 상당히 좀 커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갖고 계신 지금 물량의 절반 정도를요, 절반 정도를 종가상에 지금 보시면은 28만 원에 대한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28만 원에 대한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갖고 계신 물량의 절반을 일단 절어 두시고 나서 확실한 바닥 구간이 올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다져진다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은 뭐냐?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좀 꼬여 있다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는 좀 지금 우려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장 예측치보다 좋지 못한 실적이 발표될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목에 대한 지금 기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좀 수급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신 다음에 절반 매도 이후에 나머지 절반을 다시 편입하시는 관점이 오히려 수익을 좀 그러니까 원금 회복이 좀 빠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8만 원 종가상에 안착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절반 매도하시고 나서 일단 대응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장중에 4% 이상 떨어지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절반 비중을 매도하신 이후에 바닥 구간 확인 이후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내가 산 매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에 좀 맞춰서 지금 대응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목은 IM이고요. 매수가는 7,590원, 비중은 10%인데요. 박상을 연구원님이 한번 풀어주시죠. 예, I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광 모듈 세계 1위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DVD 플레이어 쪽 시장이 죽는다고만 하면 앞으로 시장을 좀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이 있고요. 자회사 IM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S3에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세도 뚜렷합니다. 영업이익 한 6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200억 원 정도 되죠. PR로 따지면 20배 정도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200억까지 급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 픽업 시장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회사들이 돈을 좀 벌어들이고 있고 갤럭시 S3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지를 해서 반등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121선을 좀 타고 올라오고 있죠. 121선하고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121선에 좀 가까워 왔을 때는 주가가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급이 워낙 코스닥 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는 좀 지지받을 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두 번째 지지 구간이 6,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성장성과 그 성장성을 실적으로 환원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7,000원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7,590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8,820원까지 목표 주가를 가져가실 만은 하지만 분명히 기간 그리고 가격적으로 인내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너무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지고 큰 폭으로 오르는 거에 큰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갖고 반등하는 구간을 조금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500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분명히 500선 위로 올라가겠죠. 지난 7년간 그래왔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코스닥 부분을 대부분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144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카프로 매수가는 27,100원에 40%인데요.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제외하고서는 연일 하락세 보였는데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 카프로 같은 경우는 나일론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이번 1분기도 실적이 이렇게 좋지 못할 거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팽배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화학 업종이겠죠. 화학 종목, 뭐 LG화학이나 호남석유와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재 업종이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둔화가 되면은 수요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감인데 일단은 지금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종목보다는 첫 번째 매수 습관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매수하셨을 때 어느 정도 좀 손절 라인을 좀 잡아두시고 그 가격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종목은 좋은데 계속해서 빠지면은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치닫게 되죠. 지금 같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그런 일을 좀 다시 한번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손절가를 좀 잡고 그러니까 좀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전반적인 수요 둔화에 따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요 둔화에 따른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더불어서 수급 악화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양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무엇보다 좀 절실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화학업종 쪽으로 쏠리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상이죠. 18,0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절반의 손절을 하시고요. 절반의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22,000원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겠다. 그러니까 종목이나 시장 점유율 굉장히 좀 좋지만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경기가 돌아서서 아니면은 수급이 돌아서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붙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죠. 매도는 계속 매도, 매수는 좀 계속 매수하는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원상복귀대 원상 흐름대로 좀 다시 한번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와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18,000원이 이탈되면 일단 절반 매도, 그렇지 않으면 22,000원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다. 그러니까 종목은 굉장히 좀 좋지만은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하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140만 원 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현대차도 잘 가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점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는 1980선이 무너지면서 또 코스닥도 480선이 무너졌습니다.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는데요. 또 종목 한번 상담 진행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6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고 매수가는 13,380원. 가지고 계신 4,630주를 가지고 계신데 뭐 기업에 대한 전망과 또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이 받아주시죠. 예, 일단 죄송합니다. 네. 예, 코덱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펀더멘탈은 볼 필요가 없죠. 아무래도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지수가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에 대한 논의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기업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한 12% 정도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화학이나 건설, 정유 섹터 모두가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수는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어야 되는데 워낙 덩치가 큰 애들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밀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화학이나 정유 섹터가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경제 회복세에 들어갔다는 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13,000선을 회복했고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지 3달이 넘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 쪽 수요가 조금 줄은 게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침체기에 들어간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도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내수 부양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1분기, 2분기까지 물론 실적 안 좋을 수 있겠지만 3분기, 4분기부터 유럽 쪽 문제가 조금 더 마무리가 된다고 하고 유럽 쪽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럽 은행들 자본 확충을 통한 유상증자 구간 이 구간이 6월달 말 정도에 조금 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유럽계 자금 이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때까지는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코덱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 비중에 100%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수기 때문에 이만큼 더 이상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주식 포트 100%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빠질 때마다 지금 봤을 때는 200일선 정도 설정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200일선 정도까지 빠지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보면 3분기, 4분기까지 갔을 때는 지금 증권사들 올해 단기적으로 2100 정도 보고 있죠. 코스피 코덱 200으로 봤을 때는 13,700원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4,630주 정도 보유하셨다고 했는데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빠질 때마다 조금 더 사셔서 4분기 11월, 12월까지 보유하시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풀어보겠습니다. 9665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데렌비엔코. 매수가는 2,800원에 비중은 40%인데요. 매도 시기랑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홍희진 팀장님이 받아주시죠.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시장에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위생도기,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보시면 대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뭐 변기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이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자체가 뭐 실적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워낙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누군가 좀 주가 관리한다면 급등 양상 반대로 일단은 매도를 친다면 급락 양상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근데 이제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좀 더 집중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큰 그림에서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3,7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3,700원까지 3,600원에서
3,700원 구간까지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근데 일단 그 구간에서 절반 비중을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600원, 3,700원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좀 맞고 나머지 물량 자체를 4,000원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맞겠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상한가 깨져서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이탈이 된다면은 3,150원이 이탈될 경우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7975번님이 또 루멘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 진행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는 가운데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선수가 룰에 맞춰야 한다며 경선 방식 변경에 부정적이어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출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5월 중순 이전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할 계획이라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와 수도권 중도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선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재호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모든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을 지키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경선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제조사 유통업점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휴대전화 자급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를 어디서나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이통사 대리점에서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구조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계통신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가 이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2,500여 개 법인 기업을 조사해 선정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따르면 제조업의 5월 전망 지수는 90으로 이달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제조업도 85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들 모두 지난달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아 소비 침체가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도 대학 등록금 투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들은 지난 25일 5일째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학교 등록금은 지난 6년간 매년 인상돼 올해는 $5,870에 달해 저렴한 학비로 실용학문을 가르친다는 대학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게 학생들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로스앤젤레스와 버클리 등 10개의 캠퍼스를 둔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이사회들이 닥쳐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학 등록금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배수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신 두 분은 동부증권 일상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으로 오늘까지 50%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